부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부담보, 뭐 특정 뭐 질병 부담보 특약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도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용어에 대한 이야기, 또 보상에 대한 이야기 배우는 것도 좋겠죠. 부담보 관련된 사례. 담보를 하지 않는다. 우선은 이제 부담보. 우리들은 나 어디 부담보야, 계약 부담보야 이렇게 알고 있지. 부담보 특약의 정식 명칭이 특정 부위 질병 부담보 특약이에요. 부위 질병 부담보. 제목에서도 벌써 느껴지죠. 재해인 거는 해준다는 얘기구나. 근데 우리는 허리를 부담보를 잡으면 허리는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해요. 재해는 됩니다. 그래서 질병 이외. 네. 우선은 부담보가 조건부 계약인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위는 제외, 이런 질병은 제외하는 조건부 계약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지 사항을 해줘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담보를 잡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부위를 잡는 방법이 있고 어느 특정 질병에 대해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예를 들게요. 척추를 부담보를 잡았는데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그 합병증으로 다리나 이런 데가 불편해졌어. 걔는 보상을 한다고요. 그 해당 부위가 아니니까. 합병증은 그렇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 특정 질병을 잡는 케이스. 네. 내가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서 폐결핵은 부담보하고 폐결핵 부담보를 잡아놨는데 폐암이 생겼어. 걔는 지급해야죠. 왜냐면 폐결핵만 제외였으니까. 그렇지. 영향은 있지만. 그렇죠. 3번째 경우가 재해예요. 아까 제목에서도 느껴지셨겠지만 특정 질병 부담보 특정 부위 질병 부담보 특약이에요. 그럼 원인이 재해면 안 되는 거죠. 재해면 되는 거죠. 네,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제가 어느 날 해피콜을 받아서 보험을 받으러 갔는데 대부분 우리 이제 청약서에 요새 왜 이렇게 사인하는 게 많은지 옆에서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해요. 차홀수가 많다고 이제 잔머리를 쓴다는 게 형광펜으로 그분이 서명 사인할 난을 미리 다 형광펜으로 칠해가요. 설명을 다 드리고 여기 있습니다. 형광펜 칠하는데 쭉 넘기시면서 성함 사인 하세요 이랬는데 제가 그 전에는 이분의 손을 볼 일이 없었어요. 이분의 손을. 근데 손을 보니까 이렇게 잡고 사인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고 사인을 하시는 엄지하고 손등만 있었어요. 손가락이 4개가 없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장애지. 제가 갖고 간 건 저축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손가락 없는 거가 인수되고 안 되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였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지. 윤관장 오시라고 너무 궁금하지 발동합니다. 않아요? 저 사람이 손가락이 4개나 잘라졌는데 저걸 보상을 잘 받았을까? 부장님 혹시 그거 보상 잘 받았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제가 실효된 다음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치료가 됐을까? 저는 제 눈으로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또 A4 용지에다가 질문지를 써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 콜센터에 전화하라고 뭐 물어보세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질문을 할 내용을 쭉 적어드렸어요. 부장님 지금 부장님이 들어놓은 그 회사에 전화하셔서 요거 답 좀 다세요. 그랬더니 아주 특별한 경우가 생겼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월 달까지 납입을 하셨어요. 2월까지 납입. 네. 근데 이분의 사고는 5월 31일 날 났어요. 5월 31일. 5월 31일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이분이 실효예요, 아니에요? 실효 아니에요? 2월 달까지밖에 안 그렇죠. 했으니까 한 달 연기되고 그래도 또 실효죠. 그렇죠. 내야 될 달에 다음 달 말일 달까지가 유예 기간이에요. 2달. 요새는 또 간이부활이라고 해서 왜 중간에 넣을 수 있죠. 퀵부활도 5월 달까지잖아요. 그렇죠. 5월까지. 그렇죠. 내야 될 달에 다음 달 말이니까 4월 말 5월 1일짜리 이분은 실효였고요. 실효 예고 통지 등기로 받았대요. 담당 설계사 안내했대요. 이분은 상시속 연체자였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냥 말일날이 휴일이면 다음날 내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우선은 퀵부활, 간이부활은 절대 말일을 인정을 안 해요. 일반 부활만 인정을 하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는 받았으니까 됐잖아요. 어떻게 받았을까? 그걸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받아요,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요. 유니버셜 기능. 월대치 공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가죠. 계약자들 말을 믿질 말라는 거예요. 계약자들은
본인 편하게 생각을 해요. 예. 자기는 치료돼서 본인이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유니버셜 그게 상품. 유니버셜 기능으로 열대체로 보험료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유지되는 거죠. 그렇다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걸 왜 못 받았을까? 그렇죠. 네. 이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실효가 돼서 못 받았다 하는데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유니버셜로 보험이 살아 있었다는 걸. 그걸 왜 못 받았냐면 손이 부담보였어요. 아, 그때는 그걸 알았는데 가입 당시에는 이미 이분은 프레스하는 일을 하셔갖고요. 이 손가락에 두 마디가 없었어요. 원래 좀 없었구나.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부담보를 잡았어요. 양손에 대해서 부담보를 잡았는데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예.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이. 세 번째 기간 아니 원인이 재해였기 때문에 원인이 재해였기 때문에. 부담보는 질병만 잡지 재해를 잡지 않아요. 그래서 네 손가락에 대해서 장애보험금 각각 네 손이 각각 20%. 다른 신체 부위라고 그때는 그랬잖아요. 질병으로 5%씩. 부담보였다는 거구나. 재해 부담. 아. 부담보는 부담보인데 질병만 보니까. 재해는 부담. 그죠.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부담을 그렇죠. 안 하지. 네. 아. 그래서 그분 수술비, 장애보험금 다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꽤 많아? 꽤 받았겠는데요? 네. 그때 안 물어봤으면, 그렇죠. 그때 손을 안 올렸으면, 호기심. 아니, 그 사인했으면. 저기 김효석 사회자님 그게 아니고 증액을 했으니까 받은 거지. 맞아. 그렇지. 새로운 계약 증액을 안 했으면 제가 받을 그런 기회가 기회가 없었던 거야. 증액을 안 증액을 했으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증액을 해야 되는 거야. 증액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얘기 듣고 아 이렇구나. 그래요? 찾을 수가 있나? 자꾸 만나야 돼. 설계사를 자꾸 만나야 돼.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자꾸 만나려면 증액을 해. 최상원입니다. 요즘 힘들어요. 또 재밌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 고객 중에 음. 정형외과 사무장님이 계세요. 근데 본인이 소속된 병원은 무지외반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인데요. 무지외반증. 네, 무지외반증. S생명의 네, 그 S생명의 그 여성시대 여성시대 보험이 보험 전세대 무지외반증 보험이죠. 수술을 하면 500만 원씩 나오는 아유, 그런 500만. 특약이 한 번에 있었어요. 세금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아이 그럼 네, 네. 적자가 3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쪽으로 와서 이 병원에 와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제가 다리가 부담보인데 혹시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물었대요. 다리가 부담보인데. 가만있어 봐.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질병이죠. 아이고 나옵니다 답이 또. 진짜? 전 다 알고 있는 내용. 우리 스터디 같이 부담 하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해서 그분한테 부담보 부위가 다리래요. 그랬더니 계약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네, 것 같아. 근데 다리 부위만 해도 한 다리에 세 부위가 있어요. 고관절, 고관절 아래부터 발목 위에까지 그 밑에 발. 무지외반증은 어디죠? 발 부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리가 아니죠. 양 다리면 여섯 다리가 부위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생명보험에 부담보 절대 여섯 부위를 걸질 못해요. 여섯 부위를 걸 수가 없는 게 여섯 부위 우리 두 부위밖에 세 부위 세 부위까지 걸수 세 부위 있죠. 이상 부담보는 넘어가면 세 개까지 할수 거절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이 어느 부위를 부담보를 잡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옛날 보험이 부담보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증권에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유용한 팁이에요. 만약에 부담보 부위가 증권에 안 적혀 있다면 재발행을 받으세요. 증권 분실했다고 재발행해달라 하면 재발행한 증권에는 부담보 부위가 나와요. 그분 걸 받아봤더니 네. 가운데 토막만이었어요. 양쪽만. 그렇다면 발은 해당이 된 거죠. 토막 좀 표현이 그렇죠. 이상한가요? 토막. 아, 고관절 이상하게 밑에부터 예 거기만 그래서 발은 그분의 무주의 외반증에 대한 수술비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담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참 파고들 수 있는 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네요. 이게. 너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뭐 어깨가 부담보예요. 팔이 부담보예요. 팔 어디? 그걸 물어보면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은 거예요. 호기심이 중요하네요. 네, 저 그게 병이에요. 이제 너무 재밌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 악용하시는 설계사들도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메모해 주신 그러시면 안 되고. 요한 1, 2, 3, 4 네. 요거는 도움이 되겠네요. 우리 네, 알려주시면 꼭 올리겠습니다.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해. 요 부분을 필요하시면 이렇게 요약해 주시고 중요한 걸 주셨거든요. 요걸 제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저랑 맺으시면 쉽습니다. 카카오톡에 제 이름 김효석을 치면은 나오거든요. 거기서 요 파일 유명자님 파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파일로 요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유명한. CI보 억울한 사연 요거 들어가죠. 자, 요거 물어볼게요. 요거